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10년 전보다 피부가 더 탱탱해졌다면? 혹은 정기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40대인데 2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가요. 그 비결은 바로 항산화 식품.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식품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것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10년은 젊게 살 수 있는 습관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단순히 체중이나 건강 문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들이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인간은 왜 늙을까요? 물론 유전, 시간의 흐름,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노화의 핵심은 세포의 손상입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공격하는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꿀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산소 찌꺼기예요. 이 활성산소는 사실 적당량이면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울 수 있어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몸에 침입한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 발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자외선,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잦은 음주와 흡연. 이런 요인들로 인해 활성산소가 폭주하게 됩니다. 폭주한 활성산소는 마치 우리 몸속에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아요. 세포막을 찢고 DNA를 손상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탄력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피부의 주름, 관절의 염증, 시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약화.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DNA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은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한데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우리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마치 양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뭘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항산화. 그리고 이 항산화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최고의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지역,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지역의 장수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식품,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즐겨 먹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콩류, 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생선을 주로 섭취하죠. 이런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 또는 오키나와식 식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블루존의 식습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 치매, 당뇨,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세포 노화를 막는 오토파지라는 과정도 특정 식품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먹느냐가 단순히 뱃살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노화를 지연시키느냐, 아니면 앞당기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이 곧 우리의 미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영양학자 테리 와흘스 박사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난치병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항산화 식품 위주로 섭취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죠. 음식이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정보 나갑니다. 노화를 늦추는 대표적인 음식 10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 메모해 두세요. 이 중 5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분명히 바뀝니다. 첫 번째는 뇌와 피부를 동시에 젊게 하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항산화 효과는 강력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이게 뇌의 신경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 피부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된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의 피부가 자외선 손상에 더 강해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신선한 것이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먹는 보톡스로 불리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연어의 분홍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먹는 보톡스라고 불릴 정도예요. 2018년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주름이 17%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모발 건강에도 좋아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어는 주 2회나 3회, 1회당 1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단, 연어를 고를 때는 가능하면 야생 연어나 유기농 양식 연어가 좋습니다. 일반 양식 연어는 항생제나 인공색소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인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눈 노화 방지 필수템으로 불리는 시금치입니다. 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화 관련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E도 풍부해서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을 보호해주죠. 시금치는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씹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고 살짝 익혀 먹으면 옥살산 함량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루 한두 컵 정도의 시금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옥살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는 하루 한 줌의 보험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등 다양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 셀레늄, 건강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브라질너트는 단 2개만 먹어도 하루 셀레늄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견과류는 특히 심장 건강에 탁월한데요.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2년 이상 길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60%나 낮췄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안 뿌린 생 견과류로 드시는 겁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열에 의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나트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하루 한 줌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침 시리얼에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단독 섭취해도 좋습니다. 5번째는 바를 때보다 먹을 때 더 좋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불 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탄력과 장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덕분에 많은 고급 화장품에도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 엽산,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노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밀빵 위에 으깨서 올려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약간의 레몬즙을 뿌리면 갈변도 막고 비타민C 흡수도 높일 수 있어요. 6번째는 마시는 항산화제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특히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는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가집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약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효능이 다양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데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녹차에는 L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차분하면서도 집중력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녹차는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를 우릴 때는 끓는 물이 아닌 80도 정도의 물로 3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요. 7번째는 자외선 차단식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 색소,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붉어짐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치 먹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최대 5배까지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구운 토마토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토마토 또는 반컵의 토마토 소스가 적당합니다. 8번째는 항염의 끝판왕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 주자로 비타민 C, K,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데 1컵의 브로콜리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3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돕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약하게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어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고 살짝 볶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싹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20에서 50배 더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브로콜리 싹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는 달콤한 젊음의 비결 크초콜릿입니다. 달콤한 초콜릿이 항노화 식품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크초콜릿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2014년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피부가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 함량, 두께, 탄력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다크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이 또한 중요한 항노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다크 초콜릿은 하루 2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고 설탕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여성 건강의 수호자 석류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생명의 과일로 불려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이 사과보다 3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류에는 푸니칼라긴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여성 호르몬 균형, 피부 재생,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석류는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동맥경화 진행이 30%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류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맹이를 직접 가서 드시거나 100% 착즙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 한 잔 약 240ml 정도의 석류 주스가 적당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석류 주스는 종종 설탕이 첨가되어 있으니 라벨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지금까지 10가지 항산화 식품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너스로 3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황금빛 항염식품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이 향신료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강황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어요. 실제로 인도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커큐민은 많은 연구에서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어요. 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강황은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려면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라떼나 카레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의 황금 공급원류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등 콩 발효식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콩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효된 콩 제품 청국장, 나토, 된장, 템페 등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 오일은 단일불 포화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덕분에 관절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E와 K가 풍부해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완성된 요리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만 먹으면 정말 늙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음식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고 여러 요인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사회적 관계, 햇빛 노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아무리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도 매일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수면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간헐적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과 같은 식이 패턴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음식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노화 방지 무기입니다. 하루 3끼, 몇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몸속 세포는 늙을 수도,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식품 섭취와 함께 꾸준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적절한 햇빛 노출, 금연, 절주 등을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다양한 항산화 식품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화장품을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식단을 바꾸는 겁니다. 외부적인 케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쓰는 3만 원짜리 크림 대신 하루 한 접시의 브로콜리, 한 줌의 아몬드, 한 잔의 녹차. 이것이 진짜 건강한 노화 방지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먹는 음식에 항산화 식품 하나씩만 추가해보세요.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한 줌, 녹차 한 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늙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우아하게, 건강하게 늙을 순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최대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웰에이징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영상 닫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부터 진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건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만의 항노화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젊어지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